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장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서 9월 18일 금리 인하 확률은 135.4%로 기준금리는 4.99%, 즉 5%가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24년 12월까지 이어서 총 4회 금리 인하를 하게 될 예정으로 24년 말까지 약 4.29%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환호하였는데요. 반도체 쪽과 테슬라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왔고, 그 외로 유가와 리츠,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1.15%와 1.47%, 그리고 러셀에서는 무려 3.1%가 상승을 했고요. 유가는 2.7%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S&P 500과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은 S&P 500의 경우는 이틀 전에 여기 이렇게 0.89%의 하락이 나오면서 bearish engulfing 패턴의 장대음봉 패턴이 잡혔었는데, 어제 1.15%가 상승을 한 상태로 bearish engulfing 패턴이 완전히 깨지려면은 월요일날 한 번 더 상승을 해줘야만 이 패턴이 무효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의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왔고, 어제 나스닥 100에서 1.18%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여기 bearish engulfing 패턴의 안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 번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줘야만 이 하락 패턴이 무효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bearish engulfing 패턴이라는 장대 음봉 패턴이 나온 뒤에 반등을 한 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때를 보시면은 1.5%의 장대 음봉이 나왔고, 바로 그 다음날 여기 1.28%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장대 음봉을 뛰어넘는 그러한 양봉이 나오지 않은 탓에 결국 이렇게 하락을 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여기 이 음봉의 높이를 클리어 해줘야만 하락 패턴이 무효화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채권시장의 반응을 보겠는데요. yield curve는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뺀 수치로 연준 측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으므로 사실 yield curve에게 상승을 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0.119%에 있지만 이제 정상화인 여기 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단위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yield curve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 그때 주식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확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yield curve에다가 S&P 500의 차트를 겹쳐보겠는데요. 보시면은 두 개의 지표는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ield curve가 상승을 하면은 여기 자주 새긴 S&P 500은 하락을 하고, 반대로 yield curve가 하락을 하면은 S&P 500은 상승을 하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으니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가 같이 하락을 하되 2년 국채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여기 이 수식에 따라서 더 큰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닌 더 큰 양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yield curve는 더 상승하는 쪽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기준금리에 가장 근접해 있는 단기 국채금리가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그게 점점 장기 국채금리 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락폭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어제 2년 국채금리는 2.24%가 하락했고, 10년 국채금리는 1.43%가 하락했으며 30년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87% 정도가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렇게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이기에 금리 인하에 따른 yield curve의 상승은 사실 S&P 500과 나스닥에는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IWM과 지방은행 ETF인 KRE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러셀 ETF인 IWM은 자주 색이고 지방은행 ETF인 KRE는 빨간색인데, 어제 러셀 측에서 3% 이상 올랐고 지방은행 ETF인 KRE에서는 5% 이상 오른 것과 같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가장 크게 명확하게 환호를 보여준 것은 이 두 개의 ETF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그것의 일부로 공유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yield curve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동반됨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러셀 ETF와 IWM, 러셀 ETF인 IWM과 KR이 또한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기 마련인데 그것에 반해서 큰 상승을 보여준 이유는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검정색이고 IWM은 바로 주황색인데 이 두 개의 지표는 정확히 반대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8월 초쯤에 옌 캐리 트레이드의 환수와 함께 샘스 룰이 0.52가 되면서 경기 침체 흐름이 잡혔고 그에 따라서 크레딧 스프레드 또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IWM 또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관련 매크로 지표도 그렇고 PMI 지표에서도 컨센 이상의 수치가 결과로서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 확률이 줄었고요. 제가 여러 차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원유 지표를 통해서 경기 침체는 아직이다라고 보여드린 것과 같이 크레딧 스프레드는 일드 커브의 방향과는 달리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을 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니 부채가 많이 잡혀있는 러셀 ETF의 경우는 펀더멘탈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요. 일드 커브가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니 은행의 펀더멘탈 쪽은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달러는 원유를 거래하는 수단으로 페트로 달러인 만큼 달러의 하락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유가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수요가 증가하므로 러셀과 은행 그리고 유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미리 일단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8월 17일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적어놓은 포트폴리오 점검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테슬라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경우는 이틀 전에 마찬가지로 약 5% 정도 넘게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이 생겼고 이것은 bearish engulfing 패턴으로 최근 이렇게 4일어치의 움직임을 다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약 이렇게 4.6% 정도의 반등이 났는데요. 이러한 하락 패턴이 무효화가 되려면은 월요일 혹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주가가 상승해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잡혀있는 옵션 포지션 상태를 보겠는데요. 보면은 안타깝게도 225달러에 무려 2420개의 콜옵션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콜옵션이 이렇게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콜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주가를 끌어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으로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콜옵션 225달러가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인데 그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잡힌 이 하락 트렌드 또한 약 225달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고요. 225달러를 뚫을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장애물이 몇 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25달러 한 번은 테스트를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225에 잡힌 콜옵션을 뚫을지 말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이며 그런 부분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제일 빨리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준 측에서 금리 인하를 함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잡힐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선행 분석을 해보았고요. 테슬라의 옵션 포지셔닝을 통해서 다음 주에 테슬라는 어디까지 주가가 갈 수 있을지 또한 알아봤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과 거시경제 그리고 유가 등에 대한 분석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매일 공유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꾸준히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